중학생 민호의 이야기 학교폭력을 이겨낸 용기.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며 고민했죠. 하지만 저처럼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른들이 우리가 겪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끄럽지만 저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과 그 어둠에서 빠져나온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중학교 1학년 새로운 시작.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는 정말 설렜어요. 드디어 중학생이 된다는 건 저에게 큰 기대였거든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나.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중학교에서는 꼭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방학 동안 새 교복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인사 연습도 했어요. 안녕, 나는 민호야. 잘 부탁해.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 너무 달랐어요. 입학식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어요. 30명의 낯선 얼굴들. 그 중에서 좋은 친구가 생길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속한 반은 남학생들만 있는 학급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활기찬 분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반에는 특히 6명의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시면 교실은 그들의 무대가 됐죠. 의자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분필을 던지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저 활발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들은 교실의 분위기를 주도했고 다른 친구들도 그들의 행동에 웃고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내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친구들은 왜 항상 혼자야? 너 왜 그렇게 재미없어? 이런 말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시작된 따돌림. 저는 조용한 성격이에요.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수업 중에 발표도 잘 못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가끔은 말을 더듬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수업 중에 대답을 잘 못하면 친구들이 비웃었어요. 야유를 보내고 야, 그것도 몰라? 하면서 저를 놀렸어요.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시를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읽다가 단어를 더듬었죠. 그 순간 교실 뒤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하루는 반장인 준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때문에 우리 반 망신이야. 너 같은 애가 우리 반에 있어서 다른 반 애들이 우리를 놀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점점 심해졌어요. 제 팔을 세게 붙잡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말하는데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학용품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연필, 지우개, 필통까지. 처음엔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학교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죠. 하지만 계속 사라졌어요. 마침내 어느 날 청소 시간에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제 필통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고의로 버린 거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어요. 선생님, 민호가 자기가 잃어버리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서로 장난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급식 시간도 힘들었어요. 학교 급식이 맛있는 날이면 더 힘들었죠. 특히 간식이 나오는 날이면 준호랑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너 이거 안 먹지?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엔 친절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간식을 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몇 번 줬어요. 하지만 점점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저는 급식실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간식을 줘도 안 줘도 괴롭힘을 당했으니까요. 어느 순간 저는 먹을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3. 깊어지는 상처.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고부터는 더 힘들어졌어요. 방학 동안 잠시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했는데 개학하자마자 더 심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에 가기 싫어서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는 걱정하셨지만 저는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어요.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생겼어요. 불안할 때마다 손톱을 물어뜯었죠. 엄마가 손톱 그만 뜯으라고 하셨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저를 비웃을 때마다, 학용품이 사라질 때마다, 점심시간에 외톨이가 될 때마다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숙제를 하다가도 내일 학교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됐어요. 밤에는 악몽을 꿨고 소리 지르며 깨기도 했어요. 엄마는 제가 왜 그러는지 물어보셨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꿈 꿨어라고만 했죠. 9월이 되면서 제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질문하실 때마다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시험지를 받아들 때도 또 몇 점 맞았냐? 라는 준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9월 둘째 주 토요일 밤. 그날도 평소와 같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준호는 제 체육복을 숨겼고 찾는 동안 저를 비웃었어요. 결국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못해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제 방에서 혼자 울다가 책상 서랍에서 커터칼을 들었어요. 미술 시간에 쓰려고 준비해둔 거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손목에 대고 살짝 그었어요.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보다는 덜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노크 소리도 없이 방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방에 뛰어들어왔고 제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고 왜 이러니 민호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셨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놀라서 저를 안고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정신과 상담을 권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4. 학교폭력 신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이 우셨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라고 물으셨지만 저도 몰랐어요. 혹시 더 괴롭힘을 당할까봐 또는 어른들이 이해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날 밤 아빠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셨어요. 월요일에는 정신과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민호는 잘못이 없어. 용기를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울었어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처음이었거든요. 결국 추석 연휴가 끝나고 9월 19일 목요일 부모님은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셨어요.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이 저와 면담을 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아빠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셔서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반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특히 준호는 아예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어요. 저와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죠. 제 학용품을 장난으로 감추던 친구들도 멀리했고 간식을 뺏어가던 애들도 더 이상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학교는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더 자주 살펴보셨고 상담 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씩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준호의 부모님이 나서서 준호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는 그냥 장난친 것뿐이에요. 오히려 민호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준호가 힘들어해요라고 하셨대요. 준호도 학교폭력 피해자로 신고를 했고 결국 이 사건은 쌍방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었어요.
학교폭력 심의 3주 뒤 10월 7일 월요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참석했어요. 사실 정말 무서웠어요. 심의위원회에는 여러 선생님, 학부모 대표, 경찰관, 변호사 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준호도 부모님과 함께 참석했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준호가 제 학용품을 숨겼던 일, 간식을 빼앗았던 일, 수업 시간에 저를 비웃었던 일, 모든 걸 말했어요. 증거로 제 손목에 상처 사진과 정신과 진단서도 제출했어요. 그리고 준호도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대요. 준호는 자신도 억울하다고 했다고 해요. 그냥 친구로서 장난친 것뿐이에요. 민호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도 민호가 저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억울해요. 준호의 어머니는 준호가 학급 임원으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성적도 좋은 학생이라고 강조하셨나 봐요. 심의위원들은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랜 시간 논의하셨겠지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는 며칠 동안 너무 긴장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어떻게 되든 네가 용기 내서 이야기해준 것만으로도 아빠와 엄마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침내 며칠 뒤에 결과 통보가 집으로 도착했어요. 심의 결과는 교육적인 조치로 마무리되었어요. 준호를 포함한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게 되었고 저는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준호는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다음 날 준호는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저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민호야, 내가 네게 상처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너에게는 큰 아픔이었구나.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 마음을 더 생각하는 친구가 될게. 용서해줘서 고마워.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준호에게 다가가 고맙다고 말했어요. 6. 변화된 교실. 학교폭력 사건이 지나고 우리 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친구들은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다가와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기도 했죠. 특히 동현이라는 친구는 점심시간에 저랑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동현이는 정말 친절했어요. 담임 선생님도 변하셨어요. 선생님은 학급 회의 시간을 마련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모두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우리 반이 서로를 아껴주는 학급이 되도록 노력해요라고 하셨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더 자주 실시했어요. 또한 상담 선생님과의 만남도 계속되었어요. 상담 선생님은 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민호는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이런 재능을 더 발전시켜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해 주셨죠. 정말 놀라운 변화는 저 자신에게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누군가 저를 괴롭히면 참지 않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미술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저와 비슷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조용하지만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친구들이었죠. 저는 아직도 가끔 반 친구들이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조금 더 강해졌어요. 제 주변에는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처럼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에게. 7. 마무리 민호의 메시지. 여러분, 혹시 저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괴롭힘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멈추지 않아요.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어요. 말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냥 장난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2학년이 되었어요. 1학년 때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는 학교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동아리 활동도 즐겁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좋아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감사한 건 제 부모님이에요. 엄마가 그날 밤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더 큰 실수를 했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은 항상 제 편이었고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어요. 모든 부모님들도 자녀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말하지 않아도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또 다른 민호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의 아픔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아질 거예요. 저처럼요.